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바이트를 받은 거는 불과 한 2주는 채 안 된 건데요. 한 열흘 전에 어쨌든 이 국제 세계해양 포럼에서 SMR 관련된 얘기를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싶은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결국은 뭐 여기 포럼에 맞는 주제를 좀 픽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시작을 해서 자료를 뭐 간단하게 몇 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만약에 SMR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한 뭐 일주일을 밤새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자력에서 바라보는 해양, 아니면 해양에서 거꾸로 원자력 쪽을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또 어쨌든 패널로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의 끝단, 그건 원자력의 원자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그 끝단은 어떻게든 다른 분야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전기를 만들든 수소를 만들든 심지어 열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에 대한 활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고민하는 거는 어쨌든 넥스트입니다. 넥스트의 이 판을 어떻게 더 원자력 쪽에 해 와야 되는가. 그동안의 원자력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국민들한테 전기 공급이라는 큰 키워드였습니다. 실제 그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국가가 공급하는 데 일조하자는 데에 어떤 방점이 있고요. 조금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생긴 거는 그거를 넘어서서 원자력 쪽도 우주나 해양, 아니면 더 나아가면 원자력의 보다 큰 활용, 실제 국제적으로도 실제 원자력의 플렉스빌리티라는 키워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와의 조화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지금 작년도 아닌 올 봄에 IAEA에서는 그 뉴클리어 하모나이제이션 앤 스탠다제이션이라는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어쨌든 그거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국제기구 차원이든 뭔가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게 어떤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국가 인류가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해양 포럼에 오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는 결국은 작년 6월에 발표한 IMO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28년 대비 35년인가 28년 대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어쨌든 절대적으로 줄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후변화입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인류가 져야 되는 거고요. 그 해결점도 결국은 우리 인류가 찾아내야 되는 게 숙제이긴 합니다. 기후변화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게 결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러면 그 탄소 중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 저게 뭐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쭉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LNG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그럴 경우에 전체 발전을, 아니면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로 CO2 배출량을 킬로와트아워당 실제로 얼마의 CO2가 배출되느냐를 막 그래프화 놓습니다. 저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IPCC라고 해서 그 당사자 기후변화 국제간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018년 데이터이긴 한데 어쨌든 원자력 쪽에서 배출되는 CO2 양은 다른 발전원들, 특히 화석연료 대비 엄청나게 적은 양입니다. 심지어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훨씬 적은 CO2를 배출하게 되죠. 전체 사이클 전체로 쳐다봤을 때 그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양 쪽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해양 쪽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지금 뭐 어제도 제가 와서 하루 종일 이제 고민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결국은 뭔가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은 누구나 인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어쨌든 다른 대체 자원, 대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급한 데로는 아마 LNG가 갈 겁니다. 거기 위해서 반드시 탄소 포집 기술이나 아니면 이온 기술이 따라붙어야 되는 건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 LNG뿐만 아니고 뭐 바이오, 메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메틸렌을 이용한 뭔가 그런 에너지원, 또는 암모니아도 결국은 NH4로 이루어진 가스인데, 그러면 결국은
수소는 끌어 쓰더라도 결국 아모니아 그 자체에서는 낙서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결국은 어쨌든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어쨌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수소는 그 자체가 어쨌든 깨끗합니다. 그러나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풋프린트 전체 수소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에너지들, 어쨌든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결국은 수소를 만들 건데, 그래서 그거를 수소 에너지의 청정도에 따라서 그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린 수소로부터 시작해서 블루 수소까지 랭킹도 매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 CO2 배출이 없이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동력으로 쓸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고, 실제 저희 원자력 쪽에서는 원자력 이용한 수소에 대해서 고민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경북도 울진 쪽에 어쨌든 원자력 수소 실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면 대량으로 깨끗한 수소가 저렴하게, 어쨌든 지금 수소 가격이 아마 킬로그램당 한 6,000원, 많게는 8,000원 가까이 갑니다. 그것들을 저렴하게 3,000원대 이하 아니면 2,000원대 이하. 실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 수소 관련돼서는 1,000원대를 얘기를 해요. 1불대. 킬로그램당 1불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DOE에서 예산 투입이 들어가고 상당한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기도 고민할 수 있을 건데, 선박용으로 그건 아마 연안 외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 양서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력의 시작은 바다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3년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게 57년에 만드는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자력을 시작한 게 IAEA에 가입하면서 바로 58년에 원자력을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9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돼서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원자력의 시작은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저게 노틸러스 호인데 아마 1954년에 진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퇴역을 했습니다. 적어도 바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가 최초에 어떻게 보면 원자력을 이용한 동력이었고요. 그걸 무트로 올려가지고 크게 해서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게 1978년입니다. 그게 고리 1호기입니다. 지금은 폐로 작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국가 전기 소모량의 한 27%, 28%를 원자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에서 공급하는 에너지, 전력량은 한 11% 정도 된다고 되짚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원자력은 과거에 어떻게 해서 진행했냐면은, 원래는 소형 원자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몸집을 키워갔습니다. 이유는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경제성을 어쨌든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지금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원자력은 APR 1400입니다. 그 얘기는 1.4기가와트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가진 대형 원자로를 저희 기술로 실제로 짓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최근에 이제 유럽, 폴란드나 체코에 수출 모형을 잡고 있는 게 저 원자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대비 최근에 이제 SMR이라는 키워드가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한 지는 은출 한 10년이 됐는데, 최근 3년, 길면 5년 내에 어쨌든 SMR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거를 가장 발빠르게 추진하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아마 최초로 SMR을 도입할 거고요. 실제로 SMR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이 세계적으로 한 7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반텀은 물을 이용한 원자로이고요. 나머지 반텀은 물이 아닌 다른 냉각제를 이용한 원자로들을 가지고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캐나다가 제일 먼저 온타리오주에서 아마 27년 정도에는 아마 SMR을 도입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미국에서도 아마 뉴스케일이라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SMR 중에 대표 선수인데, 그거 두 개가 아마 오픈호 역할을 해주면 아마 급격하게 하력 발전소를 육지에서는 대체하는 재원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작다 보니 용처가 좀 다양합니다. 실제로 해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주에, 실제로 달 뒤쪽 표면에 보낼 수 있는 원자로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SMR의 소형 버전, 그건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이미 착수를 했고요. 예산도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MR은 말 그대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예요. 그 어쨌든 모듈 형태로 조금이 만들어서 필요하면 붙이면 뭐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적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그맣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어쨌든 해결료 들어가 있는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해결료 양이 절대량이 10분의 1 정도로 아니면 1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포니를 탔다고 자동차를 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자력 쪽은 제네시스를 넘어가는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SMR로 가면 안전성이 거의 한 10의 3성 5다 정도 더 증가되는데 그게 한 1억분의 1 정도의 확률입니다. 연간 사고. 그게 뭐냐면은 혜성이 날아가다 지구하고 부딪힐 확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SMR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MR로 가면서 자율운전 키워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법적으로 이제 그 운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두 명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중력이나 또는 압력차나 또는 뭐 큐리 포인트 같이 그런 거에서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사고 시에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들이 SMR 기술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하는 AI,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이 다 SMR 기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SMR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 6월 달에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만든 게 ISMR이라는 게 어쨌든 대형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 과기부랑 산업부가 시작을 했고요. 그것들이 아마 28년 되는 기술 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30년 초반에 아마 국내 시장이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버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SMR은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원자력계에서는 최근에 최고의 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SMR을 해양에다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입니다. 잠수함, 아니면 제일 많이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잠수함에 150척을 건조해 가지고 원자력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도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5대양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군사용으로는. 그리고 항모는 100% 원자력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어쨌든 그 항모에 탑재된 엔진들, 그게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강대국들은 어쨌든 항모에 그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세빙선 전력 생산,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러시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SMR 버전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KLT-40S라는 놈이 있습니다. 저거는 실제로 베링해에다가 장착을 해서 바지선 위에다 원자력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19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LT-40S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로형들 밑에 뭐 용융용 원자로는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저 기존에 있는 걸 뺏겨서 만들면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뭔가 혁신적 요소가 들어가서 미래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SMR입니다. MSR입니다. 용융용 원자로인데 어쨌든 그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지금이 저희가 개발하는 목표는 1단계는 해양 탑재입니다. 선박 탑재용으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미국이나 덴마크의 어쨌든 1594 선박회사입니다. 실제로 상선회사고 그런 데서는 MSR 개발을 시작해서 얼마 전 삼성중공업하고 MOU 한 것도 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그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러파워입니다.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테러파워에서도 이 MSR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결국은 미래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어쨌든 유연성이 뛰어나고 신재생과 연계성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 MSR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양을 원자력을 해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발전하는 추세를 보면 모든 그게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은 단위 부피당 나오는 에너지가 제일 높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탑재하면 실제로 그 에너지에 대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박을 운행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지금 저희가 만드는 저 MSR 선박용 원자로는 한번 탑재하면 배의 설령보다 더 오래 갑니다. 더 이상 해결료 갈 필요 없이 배를 폐선할 때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60년인데 아마 선박 연령이 보통 3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폐선할 때까지 아마 해결료 교체 없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원자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실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오펙스 비용입니다. 결국은 배를 만들어서 건조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더 이상에는 어쨌든 연료비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고민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원자로가 탑재되는 원자로 선박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절대 안전을 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혹시나 우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적에게 선박을 탈취당하든지 뭔 일이 일어나든지 사고로 바다에 빠졌을 때 저 해결료를 해소하는 기술까지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탈취했을 때 그러면 그 원자로를 바로 불능화시켜서 더 이상 이용을 못하게 하는 기술까지도 이미 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 원자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규제하고 기술 개발은 동시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해양 쪽에도 저걸 적용하려면 국제해사기구나 아니면 우리 아까 그 IAEA 얘기도 했지만 그쪽에서 어쨌든 그 하모나이제이션 앤 스탠다이제이션 원자력 쪽은 그렇게 해서 아마 전체를 표준화시켜서 비용 절감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해양에 탑재할 원자로는 이원자로입니다. MSR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용립용 원자로입니다. 어쨌든 지금 원자로 쪽에서는 4세대 원자로의 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원자로는 4세대를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핵융합이 아마 원자로로서 이용되기 전까지는 마지막 궁극의 최종의 원자로는 저 원자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원자로만큼은 4.8세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원자로의 특징은 아예 해결료하고 냉각제가 한 문통입니다. 아예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쿠시마 같은 사고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패스트 뉴트론을 쓰는 스펙트럼을 쓰는 그런 원자로이기 때문에 지가 사용 해결료나 고독성 물질이 나오면 지가 태워버립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 원자로를 운영해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의 문제는 스스로 잡아먹는 어떻게 보면 잠식해서 그걸 다시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타입의 원자로를 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로 저 원자로는 아까 말씀드린 원자로의 해결료 교체 주기가 최소한 30년, 길면 60년까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해결료 교체 없이 원자로 배가 폐선할 때 원자로를 덜어내서 그것만 별도로 정리하는 그런 타입의 원자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방 쪽에서도 저 원자로를 원합니다. 군기지나 이런데 저것들을 어떻게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도 이미 하고 있고요. 결국 미래전은 에너지전이거든요. 잘 가고 아시겠지만 결국 미래전 준비하는 용으로도 결국은 해양에도 비슷한 원자로가 탑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핵확산 저항성, 저희는 아마 원자로는 별도로 저 키워드가 나옵니다. 어쨌든 탈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자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 역할을 못하게 만들든지 핵물질을 누구한테 넘어가도 무용지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 MSR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상당히 큰 축이 될 수 있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기존에 전력 생산만을 요구하는 그런 타입의 원자로가 아니고 수소나 열이나 동력이나 필요한 전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사용 해결료를 태워가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타입의 어쨌든 4.8세대의 원자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제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